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음도 함께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에 가면 꼭 한 분씩 계세요. 나이는 나보다 더 많으신데 왜 저렇게 생기발랄할까 싶은 분들요. 이른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 웃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자식들이 잘 돼서 그런 걸까요? 건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사정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허리 아프시고 무릎 시큰거리시고 자식들한테 서운한 것도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웃으며 사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습관 몇 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미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게 얼마나 훌륭한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어떤 표정이세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나요? 올라가 있나요? 대부분 무표정하실 겁니다. 우리 어릴 적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잖아요. 작은 일에도 깔깔대고 친구랑 놀다 보면 배 잡고 웃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점점 웃음이 줄어듭니다. 30대, 40대 되면 일 때문에 바빠서 웃을 여유가 없고요. 50대, 60대 되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웃기가 어렵고요. 70대 넘어가면 아예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느 동네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둘 다 75살이고, 둘 다 혼자 사시고, 둘 다 자식들이 멀리 있으세요. 조건은 똑같은데 한 분은 매일 웃고, 한 분은 매일 시무룩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웃는 분은 아침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음악방송, 뭐든지 재미있어 보이면 다 보세요. 그리고 복지관 가시면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웃으십니다. 반면에 시무룩한 분은 아침부터 뉴스만 보십니다. 사고 소식, 경제 뉴스, 정치 이야기. 보면 볼수록 세상이 암담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기분이 가라앉는 거죠. 웃는 분이 특별히 좋은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기 위해서 웃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웃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고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재수없네. 하필 왜 지금 비가 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 화분에 물 안 줘도 되겠네. 다행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웃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고 웃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억지로 입꼬리 올리고 이하고 웃는 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억지로 웃는 내 모습이 우스워서 진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가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매일 우울해하시고 약도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뭐 하는 짓인가 싶었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덜 부담스럽고요. 석 달쯤 지나니까 약을 끊으셨대요. 이제는 진짜로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하세요. 웃음이 웃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하하 소리 내면서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물론 웃기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프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자식이 연락 안 하면 서운해하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파도 움직일 수 있으니 다행이고, 돈이 부족해도 굶지는 않으니 괜찮고, 자식이 연락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요. 이 차이가 바로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웃는 습관과 함께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누군가 때문입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안 해줘서,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맘 같지 않아서, 친구가 섭섭하게 해서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내 기대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하길 바라잖아요. 배우자는 다른 사람인데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길 원하고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들이 명절에만 겨우 얼굴 비추니까 항상 서운해 하셨어요. 왜 전화 한 통 안 하냐, 아버지 생각은 안 하냐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대요. 아들도 바쁘게 사는구나. 전화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아들도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전화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지면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남편이 밥상에 투정 부리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웃고 넘긴대요.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도 투정이 줄어들었대요. 서로 편해진 거죠. 이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간단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은 효자 같고 남의 남편은 다정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누구나 사정이 있고 누구 집이나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가족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세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잖아요.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재미있게 사는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써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움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게 뇌를 살립니다. 실제로 새로운 걸 배우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젊어진다는 겁니다. 배울 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오늘 뭘 배울까?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수업이 있었대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그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뭐가 뭔지 헷갈리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달 정도 지나니까 사진도 찍고 자식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하시게 됐대요. 그분 말씀이 세상이 완전히 넓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어도 손주 얼굴 보고 친구들이랑 사진 주고받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요.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1년 후에도 어차피 1살 더 먹어 있을 건데 그때 가서 1년 전에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할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배울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배우는 사람을 찾으세요. 친구랑 함께하면 재미도 2배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도 하고 잘 안 되면 같이 웃고 조금 늘면 같이 기뻐하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한 할아버지는 75살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대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그 나이에 무슨 악기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꾸준히 연습하셨어요. 1년 후에는 간단한 노래는 연주할 수 있게 되셨대요. 그분 말씀이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계속 배우세요. 그게 늙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도 많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남들 눈에 우습게 보일까봐 걱정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값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엄청난 가치예요. 60년, 70년을 견뎌왔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어요. 이게 쓸모없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온 모든 일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요리를 잘하신다. 청소를 깔끔하게 하신다. 바느질을 잘하신다. 성실하게 살아오셨다. 뭐든 좋아요. 자신의 장점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지혜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값진 사람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우리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거든요. 매일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요. 매일 나는 소중하다고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이게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나 자식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이 관계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외롭고요.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초기엔 남편이랑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했대요.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어디 가든 같이 가고요. 그런데 점점 피곤해지더래요.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요. 이제는 각자 시간을 가지신대요. 남편은 아침에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가시고 자신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시고요. 점심은 각자 알아서 먹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신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대요.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도 생기고 서로 반갑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예요. 늘 붙어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많이 챙기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놔두는 거예요. 남편이 뭘 하든, 아내가 뭘 하든, 자식들이 뭘 하든요.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겉으로는 믿어주는 척 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편한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한테 하루에 딱 3마디만 한대요. 밥 먹어요, 약 드세요, 잘 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서로 알고 말하면 오히려 싸움만 된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신대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현명한 지혜더라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진짜 필요한 말만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해결책 주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남편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약 먹었어요? 하지 말고 아프구나 하고 공감해 주세요.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뭐가 문제야? 하지 말고 힘들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하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관계를 바꿔보세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평소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계속 배우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뇌를 살리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넷째, 자신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값진 사람입니다. 다섯째,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힘듭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어요. 몸은 불편해져도 영혼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보고 웃어보고 기대 내려놓고 뭔가 새로운 거 배워보고 자신을 칭찬하고 가족들 좀 놔두고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